네, 이번 시간은 성층권 돌연승원 SS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상시 겨울철 북극인데요. 겨울철 북극은 24시간 밤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가 들어오지 않아서 온도가 엄청 낮아지게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층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위보다 온도가 낮은 이 북극 지역은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 그러니까 이렇게 층후가 낮아지게 되니까 주위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이쪽 지역이 저기압이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기압의 세력이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주위로 강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있게 되고요. 이러한 강한 반시계 방향 회전은 서풍이에요. 서풍. 그래서 이러한 서풍을 극야제트라고 합니다. 왜 극야제트라고 하냐면 햇빛이 비추지 않는 겨울철 극지방에서만 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서풍을 극야제트라고 하고요. 극야제트는 겨울철 북극에서만, 겨울철 극지방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류샨 고기압이 또 있는데요. 겨울철 대륙권에는 알류샨 열도 지역에 알류샨 저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 여기 겨울철에는 유라시아 대륙에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고 그리고 북아메리카 지역에는 강한 북아메리카 고기압이 있게 되거든요. 이 사이에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이 저기압이 되고요. 이러한 저기압을 알류샨 저기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차가운 고기압이죠. 차가운 고기압.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고기압입니다. 그리고 역시 해양은 대륙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에 얘는 따뜻한 저기압이고요. 따뜻한 저기압은 키가 작은 저기압이죠. 그래서 상층으로 올라가면, 성층권에 올라가면 이 지역에는 고기압이 있게 되고요. 그 고기압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류샨 열도 성층권에 있는 고기압을 알류샨 고기압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겨울철 그림인데 여름철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여름철은 온도가 24시간 낮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북극이 오히려 층후가 높아져서 고기압이 돼요. 고기압이 되어서 이렇게 그 주위로 시계 방향의 흐름이 있게 되고요. 이 시계 방향의 흐름은 동풍인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여름 방구 성층권에는 동풍이 불게 되는데 여기서도 동풍이 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층권 돌연승원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최근 한 2000년에서 2015년, 16년 동안 총 13회 정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징,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일 내에 40도씨 이상 상승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20일에서 한 22일, 한 이틀에 걸쳐가지고 온도가 약 영하 52도에서 영하 10도까지 42도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특징, 하층으로 온도 상승 영역이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최대인 시간이 15 헥토파스칼에서는 22일이었는데 25 헥토파스칼에서는 약 25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00 헥토파스칼에서는 온도가 최대인 시간이 한 6일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층으로 갈수록 온도 상승 영역이 전파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주승온과 부승온, 이렇게 성층권 돌연승온이 발생하게 되면 온도풍 관계에 따라서 서풍이 약해지게 됩니다. 지금 서풍이 부는 거는 북극지방이 차갑기 때문에, 북극지방 성층권이 차갑기 때문에 그 주위로 강한 반시계 방향 흐름이 있어가지고 서풍이 불게 되는 건데요. 이쪽 지역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저기압의 세력도 약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 흐름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이 바람이 동풍으로까지 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를 주승온이다라고 하고요. 동풍으로까지 바뀌지는 않은 그냥 서풍만 약화되는 그러할 때를 부승온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층권 돌연승온은 북반구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행성파에 의해서 성층권 돌연승온이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행성파는 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형이 있는 히말라야나 로키 산맥 같은 게 있는 북반구에서 행성파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층권 돌연수원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이만큼의 산맥이 없는 남반구에서는 행성파가 잘 발생하지 않아서 그에 따라 성층권 돌연수원도 잘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기도 하나 볼 텐데요. 이 일기도는 10헥토파스칼 등압면 일기도입니다. 10헥토파스칼은 대략적으로 30km 고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평상시 북극의 그림인데요. 북극 지역에 저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위치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북아메리카 대륙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알류샨 열도가 이거고요. 알류샨 열도 지역에 알류샨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지역은 기압골, 그리고 이쪽 지역은 기압능이 되는데, 한 바퀴를 돌아서 기압능과 기압골이 모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파수 1의 행성파가 있다라고, 파수 1의 행성파에 대응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지금 골과 능이 두 개씩 있죠. 그래서 파수 2의 행성파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성층권 돌연승원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고기압 영역이 북극으로 점차 침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지역의 온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고기압 영역이 침투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발생 기자 보겠습니다. 성층권 돌연승원은 행성파의 연직 전파에 따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먼저 로스비 임계 조건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로스비 임계 조건은 로스비파가 연직으로 전파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해당하는데요. 이 식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변의 바람장이 서풍일 때 행성파가 연직으로 잘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바람장이 동풍인 여름반구에서는 행성파가 위쪽으로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수가 작은 파동에 대해서 장파라는 거죠. 장파 또는 행성파. 파수가 작아야, KL이 작아야 요 UC가 전체 식이 커지게 되고요. 전체 식이 커지면 이 식이 U바보다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수가 작을수록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비 임계 조건에 따라서 경합불안정파, 파동의 파장이 수천 킬로미터인 경합불안정파는 위쪽으로 전파가 될 수가 없고, 행성파가 파장이 10,000km 이상인 행성파가 위쪽으로 전파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행성파의 성층권 전파로 발생하는 성층권 돌연승원. 행성파는 거의 히말라야와 로키 산맥에 의해 발생하는 정체 로스비파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만 성층권 돌연승원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진폭 변화. 상층으로 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줄어들어서 파동의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행성파가 성층권에서는 온도와 바람, 기압계 변화에 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극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게 대륙권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더욱더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층권 돌연승원이 일어났을 때 하층으로 갈수록 온도 상승이 적게 됩니다. 하층은 공기의 밀도가 좀 크기 때문에 파동의 역할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는 데다가 연용량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봤듯이 여기서 봤듯이 상층은 온도가 엄청 크게 상승하는데 하층은 온도가 좀 적게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3번, 서풍을 약화시키는 행성파. 행성파가 성층권에서 깨짐으로써 서쪽으로의 에너지, 베타 효과에 의해서 행성파는 서쪽으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서쪽으로의 에너지를 주변 대기에 전파해서 행성파는 서풍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서풍이 약화되면 더욱더 많은 파동이 성층권으로 전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로스비 임계 조건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K가 1인, 파수가 1인 파동만 성층권으로 전파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U파가 작아지게 되면 K가 2에서 3인 파동도 성층권으로 전파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K는 1인, 파수가 1인 행성파만 위쪽으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른쪽에서는 파수가 2인 행성파도 위쪽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북극으로의 흐름과 북극에서의 하강운동에 따른 승온, 서풍이 약화됨으로써 직윤균형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성층권에서는 대륙권에서는 지금 기압병도력과 전향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 풍속이 약해지면 전향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전향력도 약해지면 기압병도력이 커지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비지균풍이 생기게 됩니다. 비지균풍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북쪽으로의 중위도에서 북극으로의 바람 성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북극 지역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공기의 수렴이 있어서 위아래로 공기가 발산하게 됩니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 성층권 하부에서는 하강운동에 의한 가열운동, 그러니까 승온이 있게 됩니다. 하강운동에 의한 승온이 있고 이러한 승온이 성층권 돌연승온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중위도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모여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승운동이 있어서 냉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위도에서는 냉각의 정도가 약하고 북극에서는 승온의 정도가 강한 상태가 되는데요. 중위도의 면적이 고위도의 면적보다 더 넓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반대로 고위도가 더 높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아래로 전파하는 돌연승온과 원래 기온으로의 회귀, 행성파에 의해서 풍계가 동풍으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행성파가 연직으로 전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성파가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바람장이 동풍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까지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온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 처음의 온도는 여기가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 고도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 여기까지 동풍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여기에서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온도 상승 고도가 하층으로 전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성파가 닿지 않는 이쪽 지역은 여전히 태양 복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복사 냉각에 의해서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한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다시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성층권 돌연승온의 특징, 수일 내에 40도 이상의 기온 상승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살펴봤죠. 성층권 하층에서도 기온이 상승하지만 하층으로 갈수록 기온의 상승폭은 작다. 연료량이 하층으로 갈수록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의 풍계가 동풍으로 바뀌는 경우를 주승온, 양서풍이 약화되는 경우를 부승온이라고 한다. 북반구에서만 관측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생 기자, 로스비 임계 조건에 의해서 겨울반구에서 행성파가 성층권으로 전파될 수가 있다. 여름반구에서는 유바가 음수기 때문에 동풍이 불기 때문에 안 되고 파장이 작은 경합불안정파 이런 거는 성층권으로 전파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성파는 상승으로 할수록 진폭이 커지고 배경장의 서풍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윤균형 파괴에 따라서 극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렇게 극지방에서 하강운동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점차 성층권 상부에서 하부로 돌연승온이 발생되지만 강도가 약화되고요. 그 위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계속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 영역은 바로 며칠 뒤에 온도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